타이탄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지혜롭고 건강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정상에 서게 했는가라는 질문이 던져지거든요. 타이탄들을 어떻게 성공하게 만들었는가. 네. 근데 우리는 되게 잘 나가는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모든 게 완벽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냥 정말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독서하는 남자들, 독한 자들 코너로 저희가 또 돌아왔습니다. 송희구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또 그 촬영을 하면서 그 여러분들한테 그 책을 소개해주는 코너지만 네. 저도 많이 배웁니다. 네, 저도 맞아요. 그 책을 읽을 시간이 사실 많이 부족한데 네. 이렇게 또 한 번씩 또 읽으면서 또 저도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또 많아지기도 하고. 네, 역시 책은 좀 강제로 읽는 맛도 있어야 돼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리고 또 다 못 읽더라도 그 안에서 이제 한 구절만이라도 사실 네. 그 내가 좀 건진다면 네. 그것만으로도 사실 뭐 책값 이상을 훨씬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오늘 책은 그런 한 구절을 건지는 게 아니라 한 맘만 먹으면 한 수백 개 거의 뭐 그냥 뭐 그 그물로 이렇게 건지는 뭐 그런 책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책입니다. 어떤 책인지. 이번 책은 타이탄의 도구들이고요. 이 타이탄이라는 뜻이 네. 이 저자가 생각하는 그 타이탄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지혜롭고 건강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건강한 사람들. 네. 아. 그래서 여기 운동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나오고 먹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나와요.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되게 재밌는 부분이 이게 자기계발서처럼 처음에는 좀 받아들여져가지고 네. 딱 읽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뭐 성공하는 뭐 명상부터 해가지고 플랜을 짜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나오다가 네. 갑자기 중간에 이제 건강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잘 사는 법, 건강하게 사는 법 하다가 마지막에는 저탄고지 어떻게 식단을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거가 나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책이 도대체 무슨 책인가 했는데 타이탄은 건강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뭐 좀 식단 관리나 이런 거 좀 하고 계십니까? 엄청 하고 있는데 네. 생각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옆에서 약간 턱선이 저랑 좀 비슷해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최근에 많이 쪄가지고 제가 저탄고지를 하고 있는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 빠지긴 빠집니다. 힘들어서 그렇지. 네. 그 우선 이 책은 어쨌든 그 식단 조절하는 책은 아니고 책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두 파트로 나누면 초반을 네. 얘기한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의 평점부터 좀 한번 말해볼까요? 저는 한 4.5점 정도로 네. 평가를 했는데 일단 여기에 좋은 말들이 진짜 많아요. 네. 내가 진짜 어떻게 한번 당장이라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이렇게 막 머리를 써서 이해하지 않아도 이거 지금 내가 바로 해볼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자세하기 때문에 네. 실천하기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0.5점 빼신 거는 혹시 어떤 의미예요? 아. 이게 그 나의 고등학교 친구보다는 좀 범접할 수 없다. 거기까지는. 거기는 아직 안 되죠. 네. 이걸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진 않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0.5점에 이제 격차가 있다. 물론 이 책도 좋은 책이지만 본인의 책에는 되지 않는다. 농담이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책은 그래도 거의 뭐 5점 만점에 가까운 책이 아닐까. 와.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특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초보자 분들이 많을 거고 특히 이제 자기계발서라고 하면은 뭐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 이렇게 많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 책은 명확하게 뭘 하라고 막 알려줍니다. 뭐 명상을 하라 아니면 뭐 계획을 세워도 이렇게 해라. 그리고 뭔가 내가 플랜을 세우거나 뭐 아이템을 찾을 때는 요러한 거를 뭐 10개를 적어봐라. 20개를 적어라. 이렇게 아예 그냥 그 하라고 세부적인 항목을 주는 게 많아가지고 그것만 따라 해봐도 초보자 뭔가 그 처음 책을 읽는 분 뭔가 막막한 분들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정도면 됐다. 맞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책의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라는 생각에 거의 5점 만점을 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송희구 작가님의 그 명저에는 좀 비할 바는 좀 안 된다는 거는 좀 동의는 합니다. 근데 이게 드라마 제작이 확정돼가지고. 진짜로? 네. 언제 됩니까? 올해 안에 이 대본이 나오고요. 네. 아마 내년에 촬영하고 내후년에 방영될 것 같아요. 대본 실제로 쓰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대본 집필에 아주 또 네. 열심히 또 하시려고 또 마음을 먹고 계시다.
바쁘시다고 네. 제가 들었는데 이제 조만간 또 드라마도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 그것도 한번 좀 받아볼게요. 댓글로도 주인공 맞아요. 누구 해야 되는지 네네. 그런 것도 좀 적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또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배우를 맞아요. 떠올리면서 맞아요. 네.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해 놓으신 거 있으십니까? 저는 뭐 그런 분들? 탑 배우들이라면 다 좋죠. 자본주의. 네, 천만 관객 뭐 이런 분들. 송강호, 이병헌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선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이 저자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팀 페리스라는 분인데요. 네. 이분은 약간 제가 좋아하는 덕후입니다. 약간 오타쿠스러움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네. 그 분이 이렇게 노트를 쓰면서 네. 가득 모아놨는데 그걸 추려서 이 책으로 딱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내용만 다 뽑아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읽다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이 사람 진짜 되게 섬세한 사람이다. 그리고 진짜 이 분야를 정말 파고들었다.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보면은 한 그 꼭지를 한 10장으로 써도 될 것 같은 거를 한 반 페이지에 썼어요. 네. 너무 자기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 네. 막 그런 정도로 다양한 내용들을 많이 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참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노트 수집가라고 본인이 말한 거를 저는 이거 보면서 나도 뭔가 많이 적어놔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많이 맞아요. 좀 적으세요?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네, 것들. 많이 적는데 일기는 쓰는데 네. 뭐 이렇게 좋은 내용을 이렇게 막 적진 않거든요. 저는 그냥 책에 표시만 해놓고 네. 필요할 때마다 펴보긴 하는데 이렇게 노트를 열심히 적는 사람은 참 드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에버노트를 사용을 많이 하는데 에버노트로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에버노트에 그냥 막 그 단순히 저장하시는 것도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신문을 보거나 뭐 기사를 보거나 할 때 웬만하면 다 에버노트로 막 보내놓고 그거를 이제 그 주말이나 이렇게 시간 날 때 한 번씩 쓱 보는 적이 있었거든요. 되게 열심히 사셨네요. 요즘보다 훨씬 열심히 살 때. 근데 열심히 살 때는 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좀 기록을 하고 맞아요. 좀 정리를 해야지 좀 발전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이 책의 초반부에 대한 그 자기개발 부분 그런 내용들도 정말 많이 가득 담겨져 있으니까 꼭 한번 좀 보시기를 추천하는 그런 강추하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이탄은 결국에 뭔가 멋진 삶을 사는 사람들, 뭔가 그 인생의 답을 찾은 사람들, 뭐 인생에서 좋은 그 선택들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분들의 공통점을 서문에 적어놨거든요. 근데 되게 의외의 것들을 적어놨어요. 뭐 아침밥을 대부분 안 먹거나 아니면 조금만 먹는다. 근데 이건 저도 그렇거든요. 네. 이 타이탄이시군요. 이 부분은 공통점이었습니다. 네. 근데 저도 요즘에 아침 안 먹거든요. 네. 저도 조금 좀 한번 발 한번 얹혀보겠습니다. 그리고 잘 때는 무슨 칠리 패드라는 특별한 매트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아직 한국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 이게 뭐 템퍼 같은 뭐 그런 건가? 뭐 매트 같은 건가요? 칠리라는 게 약간 차가운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써보고 싶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을 안 먹는 이유가 뭐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커피라든지 어떤 차 여기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차를 우려가지고 뭐 85도씨에 뭐 우려서 이제 딱 놓고 아침 일기를 써라. 막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 아침 시간에 잠을 깨우고 그 시간에 온전하게 무언가 자기를 위해서 이제 하루의 시작을 잘하면 그게 많은 도움이 된다. 그게 약간 타이탄들의 공통점이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을 배불리 먹고 뭔가 그 먹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하루의 시작, 그러니까 하루를 어떻게 살지 계획하는 시간으로 쓰는 분들이 좀 많다. 뭐 이런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작업을 할 때마다 반복해서 틀어놓는 노래나 뭐 앨범이 있다고 해요. 그럼 혹시 뭐 작업하실 때 혹시 어떤 그런 징크스라고 하면 좀 그렇고 뭔가 하는 게 있으세요? 이게 생각이 안 날 때 제가 틀어놓는 노래가 몇 개가 있어요. 있으세요? 네. 좀 올드한데 네. 그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그렇죠. 한번 들으면 또 끊기 어려운 노래죠. 그리고 또 비주라는 가수가 있거든요. 있죠. 네. 아세요? 알죠. 네. 비주라는 가수의 그 무슨 노래 몇 개가 있어요. 그것도 틀어놓으면은 되게 약간 생각이 잘 나더라고요. 뭔가 그 노래를 틀어놓으면은 옛날에 그 노래가 그 강렬했던 어떤 그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 상황이 떠오르기도 하고 뭔가 좀 집중이 잘 되기도 하고 뭔가 그런 것들을 이 타이탄들이 한다. 이겁니다. 또 다른 게 있나요? 실패는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패는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패를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네. 실패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 네, 일단 실패를 인정하는데 음. 그 상황은 오래가지 않고 나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거를 믿다는 건데 이거 참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뭐 예를 들면은 부동산 투자에 실패해서 뭐 몇천 몇억을 뭐 잃었다. 네. 이러면은 아예 부동산을 떠나시는 경우가 되게 그런 사람들 많은데 예, 그것이 아니라 나는 다시 만회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 투자라는 거를 이제 길게 보고 이제 그 어떤 파도가 있을 건 당연한 건데 이제 파도가 아예 없기를 바라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사실 불가능한 거니까 결국엔 이 시장 안에서 벌 때 조금 더 벌고 잃을 때 좀 덜 잃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살아서 끝까지 간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이제 맞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패는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좀 더 성공을 하더라. 근데 저는 이게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 투자든 뭐 사업이든 뭐든지 간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좀 부정적이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분들은 실패에 대해서도 좀 오래가지 않을 거야라는 약간 자기 스스로 어떤 그런 믿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다음에 뭐 약점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경쟁력 있는 기회로 바꿔낸다. 네. 이거를 제가 봤을 때 김연경 선수가 생각났거든요. 어. 김연경 선수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까지 굉장히 작았대요. 그래서 배구 선수로서는 메리트가 별로 없어서 그렇게 막 수비 연습만 많이 했는데 네. 갑자기 키가 커버린 거죠. 그러니까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는 그런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약점을 안 받아들이고 배구계를 떠났다면 네. 정말 대스타를 놓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김연경 선수는 나는 키가 작으니까 수비라도 잘하자. 네. 이런 그 연습이 지금 그녀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자기가 가진 거에서 잘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네. 약점을 좀 장점으로 바꾸고 네. 장점은 장점대로 키우고. 네. 근데 저도 보니까 이제 살면서 이게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분들도 있지만 약점을 좀 없애가면서 네. 전체적으로 이제 두루두루 잘하는 막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제가 또 이제 감명 깊은 부분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하라고 하는 것 중에 또 여기 나오는 게 명상하라고 하는 거 있어요. 명상. 명상 한 하루에 5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일어나자마자. 네, 저는 해봤는데 저는 네. 성향이 안 맞아서 못하는데 하시면 좋다고 하는 분들은 진짜 많이 봤어요. 네, 네. 그래도 하신다는 거는 그래도 좀 어떤 유의미하게 효과를 보신다는 거죠. 이걸로써 효과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침 일기는 도움이 됩니다. 아침 일기. 네, 아침 일기를 꾸준히 쓰고 있는데 많이 쓰지도 않아요. 한 세네 줄밖에 안 쓰는데 저녁 일기를 쓰게 되면 네. 오늘 무슨 일을 했다 요것만 쓰는데 네. 아침 일기를 쓰게 되면은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오늘 무슨 일을 할 거다 이렇게 네. 이틀치를 쓸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뭔가 이게 되게 좀 풍성해지고 네. 그리고 양을 늘릴 수 있다. 또 어제의 감정을 네. 한 템포 쉬었다가 이렇게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객관적이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우리 애가 일기를 쓰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숙제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거든요. 네. 보면 정말 똑같습니다. 문법과 그 구조가 똑같아요. 정말 단어만 바뀌지. 네. 오늘 뭘 했다. 네. 참 좋았다. 네.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어린 애들은 다 똑같은데 저는 이 책에서 좋은 점이 이 아침 일기를 쓰라고 하면 네.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글을 써야겠다라고 생각만 하지만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이렇게 아예 칸도 이렇게 해주고 네. 요거를 쓰라고 아예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9줄을 쓰세요라고 또 이렇게 책에 써놔가지고 그거대로만 또 쓰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일기 한번 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어나시면서 또 아침 일기도 쓰고 뭔가 아침에 좀 시간을 보내는 게 네. 많이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엄청 도움이 되죠. 네, 그래서 네. 저도 좀 오늘부터라도 아까 알람 바꿨거든요. 저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은 아닌데 좀 네. 마음을 다잡고 아. 7시부터는 일어나야 되겠다. 아무리 늦어도 7시에는 일어나서 네. 아침에 다시 좀 나만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바꿔봤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내용도 좀 소개도 해주시죠. 네, 무엇이 그들을 정상에 서게 했는가라는 질문이 던져지거든요. 타이탄들을 어떻게 성공하게 만들었는가. 네. 네. 근데 우리는 되게 잘 나가는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모든 게 완벽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아무도 초능력이 없고 그냥 정말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네. 예, 예를 들어서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화성에 가는 게 목표인데 네. 저는 그걸 동의를
이게 참 좀 어렵거든요. 네. 저는 화성에 가기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우리가 살아 있는 한 맞아요. 안에서 예, 예. 제가 죽기 전까지는 화성에 네. 못 갈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일론 머스크는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그 스페이스X를 개발하기 위해서 테슬라를 이렇게 창업했고 네. 이러면서 되게 혁신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어쩌면은 이렇게 목표가 크기 때문에 네. 이렇게 테슬라나 스페이스X라는 그런 엄청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10배 법칙 뭐 이런 얘기들도 했고 이 책에서도 뭐 목표를 뭐 10배로 잡아라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지만 사실 내가 목표를 뭐 1.5배로 잡거나 네. 뭐 내가 지금 뭐 연봉이 5천인데 5,600으로 버는 방법을 고민하거나 이러면 혁신이 일어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아예 10배로 내가 연봉이 5천인데 연봉을 5억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지금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판을 짜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게 되고 거기서 뭔가 기회를 찾아서 인생을 좀 바꾸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가 큰 사람일수록 오히려 디테일에 강하다고 해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그래서 그 테슬라를 한번 네. 그 리뷰를 한번 봤더니 네. 브레이크를 밟으면 문이 닫히는 기능이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게 테슬라에서 처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이런 거 되게 손으로 닫기 좀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브레이크 밟으면 딱 닫힌다? 이게 되게 사소한 건데 네. 굉장히 편함을 선사해서 지금 다른 자동차에도 다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런 일론 머스크 참 목표는 정말 좀 크지만 네. 이런 디테일에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 네. 근데 참고로 제가 이제 테슬라 차를 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데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랑은 좀 반대되는 걸로. 품질이 되게 개판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막 단차도 엄청 심하고 막 부품 막 빼먹고 막 물론 그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뭐 네. 미국의 어떤 그 제조업의 뭐 어떤 분위기, 맞아요. 어떤 느낌, 네. 필 네. 뭐 그런 거겠죠. 뭐 네. 그쪽은 워낙 대충 만드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워낙 있어가지고 네.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 담대한 목표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올해 특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내가 지금 하는 거에서 살짝 조금 더 확장해야지 이거보다는 네. 완전히 큰 그림을 한번 그려야지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가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혹시 뭐 목표를 원대하게 좀 세워 보셨습니까? 아예 헐리우드로 가시죠. 김 부장이 아니라 그냥 그 옛날 그 뭐죠? 저 일본에 보면 막 그 신입 사원부터 아예 막 회장까지 가는 막 이런 것들 막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예 그냥 쭉 그냥 대하 소설처럼 그냥 네. 헐리우드로 그냥. 전 약간 네. 그 지금 봉준호 감독을 능가하는 네. 그런 영화계 드라마계에서 김은희 작가. 네 김은숙 누나들처럼 되는 게 목표입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한 3년 안에 된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뭔가 좀 목표를 크게 세우면 다른 길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나.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깨닫거나 뭔가를 찾거나 그럴 때는 뭔가 멀리서 막 찾는 게 아니라 되게 작은 것에서 찾는 거라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새로 탄생하는 회사들을 보면은 어떤 것과 어떤 것에 그 중간에 있는 걸쳐져 있는 우리가 진짜 필요로 했지만 이걸 과연 필요로 할까 이런 의구심을 가졌던 것들을 그 사이에서 딱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틈새 시장을 계속 찾아내는 게 네.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에서 매크로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것도 네. 사실은 별 기술이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닌데 어찌 보면은 필요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큰 회사가 될 수 있었고 네. 또 무신사 같은 경우도 왜 무신사가 잘 되나 한번 보니까 리뷰를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예, 그래서 이런 기능이 여기에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디테일함이 지금의 무신사를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뭐 일론 머스크 얘기하셔가지고 뭐 계속 생각을 해보는데 전기차를 만들어낸 것도 어찌 보면 전기차가 없었던 건 아닌데 네. 이렇게 만든 것도 뭐 제가 알기로는 차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를 만들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기존의 자동차 업계들의 하던 것들을 이제 그대로 따라갈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내연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착착착착 해서 이제 미국 차 포드랑 뭐 GM처럼 만들어서 따라가서 이겨야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자동차를 아주 편하고 쉽게 좋은 차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딱 시작을 해서 네. 아예 무에서 시작을 하니까 네. 완전히 큰 그림으로 그냥 나는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겠다. 어. 그러니까 굳이 이 엔진이 필요한가? 라는 네. 뭐 또 원론적인 얘기들부터 물어본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차라는 거는 공간이 넓고 조용하고 네. 뭔가 그냥 편리하게 뭐 오래 멀리 가고 네. 소리가 좋고 그리고 운전하는 거 안 하게 해주면 좋은 차 아닌가? 맞아. 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뭔가 그 컨셉이 잡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도 시작은 엄청나게 뭐 대단한 거에서 막 나온다기보다는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라거나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있지? 라는 거에서 하나씩 갈라지면서 뭔가 생겨나는 거 이런 네. 거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